강의 이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1첫째 주와 둘째 주,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이어서 이제 셋째 주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째와 둘째 주는, 첫째는 이제 우리가 계속 명리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해했었고, 그 다음에 둘째를 넘어오면서 우리가 음양오행이라는 것까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네.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명리학을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또 해야 된다? 바로 이 음양과 오행을 더 심화를 해야 되고요. 그 심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음양과 오행의 원리적 배경을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죠? 이번에는 뭐냐면 음양과 오행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천간과 지지를 통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간과 지지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우리가 분석한다, 또 사주를 우리가 푼다라고 하잖아요. 사주풀이를 한다 할 때는 이 간지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간지를 모르고는 사주를 우선 적을 수가 없습니다. 사주 명식이라고 그러죠. 사주 명식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문은 어디까지는 알아야 되냐면 자기 이름 석자를 알면, 그 다음에 최소한 10글자, 그죠? 천간 10글자, 지지 12자는 최소한 외워야 한다, 배우고 익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글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제 사주명리학의 원리적 이해를 접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 잘 보이죠? 네. 편하게 이제 이런 거는 좀 읽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주명리학의 원리를 이해하기에 앞서 명리학의 습득은 이해와 암기 그리고 응용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명리학의 습득 요령이에요. 습득 요령인데, 이 명리학의 습득 요령은 이해와 암기 그리고 뭐요? 응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항상 구분하는 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또한 뭐예요?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파트는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대개 보면은 이제 어떤 학문이든 간에 이해하고 암기하고 응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명리학은 특히 푸는 문제, 실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하는 부분에 굉장히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게 기초 강의지만은 가다 보면 사주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더라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 저게 저런 원리로서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느 학문에도 습득에는 왕도가 없듯이 명리학 역시 요령보다는 외우고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외우고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외우라는 부분은 반드시 외운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하고, 이해하라는 부분은 문자 그대로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용하라는 부분에서는 자신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의 사주를 통해서 응용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일간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일간이고 이게 연간이고 월간이고 시간이다 이러면은 그것이 내 사주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고, 또 내 남편의 사주는 어떻게 돼 있고 내 아내의 사주는 어떻게, 이런 걸 한번 자꾸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단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단시간에 터득하겠다는 조급한 나머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진도를 이탈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늦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오랜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아, 저 다음에 빨리 저거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습을 해오라 그러니까 이제 예습을 다음 강의 거를 예습을 해오면 되는데 저만치 걸 뒤에 가서 막 벌써 이미 봅니다. 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앞에 진도할 때 이게 자꾸 넘어가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이 충실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오늘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천간과 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이 서수라는 말이 뭐였죠? 서수. 문자 그대로 서수는 수의 순서. 그렇습니다. 서수. 서수는 수의 뭐도? 수의 뭐? 차례라는 거야, 차례. 수의 차례. 수의 차례다. 이 수의 차례는 아라비아 숫자인 자연수인 1에서, 그죠? 1, 2, 3, 4, 5, 6, 이것도 다 수이지만, 우리가 서수라고 표현될 때 이 서수에서 수는 꼭 이렇게 비단 자연수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는 자연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로 배열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그랬죠? 수열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열을 갖출 수 있는 것, 열을 지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니은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뭐야? 서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수. 또 목화토 금수 이것도 보면은 서수다 그래요. 그에 비해서 가불병정 좀 이따 하면 그것도 다 뭐? 서수다. 자, 봅시다. 1부터 10까지 하늘의 운행 질서를 서수로 나타낸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천간이라 그런다. 천간이라. 그리고 또 뭐? 1부터 12, 12까지, 12까지 땅의 운행 질서를 서수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 그런다? 지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재미난 게 보면은 이 산모가 우리 보면 10달 만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을 받아 출산하게 되는데 이런 10개의 하늘 기운으로서 10개의 하늘 기운이니까 뭐예요? 천기겠죠. 천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었죠? 천지인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늘과 땅과 사람 이게 천인감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분부되어 있다 그랬죠. 천명이다, 운명이다 이런 표현을 그랬었죠. 바로 이런 하늘 기운이다. 하늘 기운이다. 하늘 기운으로서 이를 뭐라 그런다? 천간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땅은 10개의 기운에 자전과 공전의 일과 월이 더하여 12개의 기운으로 표현되는데 이를 지지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은 10개의 기운이 그래서 10개 아이가 10달 만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땅은 지지는 땅은 그러니까 일과 월 그죠? 1월이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요. 1월이 더해져서 그래서 12개 표현되는 일을 지지라고 한다. 그래서 1년이 12개월, 그죠? 12개월일 까닭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늘과 땅의 원리적 작용을 자, 동정운동이라고 한다 그랬네요. 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자, 동정운동 한다 그랬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정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익히고 갑니다. 자, 동정운동이라 그랬습니다. 자, 동정운동. 그러니까 동과 정의 운동, 동정운동이다. 동정운동. 자, 동정운동을 설명할 때 우리는 뭘 설명을 했었죠? 바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태극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태극을 설명을 했고 음양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태극과 음양을 생각할 때 자, 이 태극은 원래는 이제 무극이라 그래요. 무극이다. 그래서 무극이다 그랬습니다. 이 무극에 대해서는 무극이라는 건 음과 양이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과 양이 구분이 없다라 하면 음양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음양은 하나이나 변화의 원리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작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엘도께서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했죠? 여기에 태양이 있다라고 했고, 그죠? 여기 해가 있다. 여기 비추어지는 면을 우리 뭐라 그랬죠?
양이라 그랬어요. 양이라 그랬고 이 반대면을 뭐라 그랬죠? 이걸 음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물론 태양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태양을 이쪽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태양이 이쪽에다가 비추면 이게 뭐가 된다? 양이 되고 이쪽은 반대로 뭐가 된다? 음이 된다라고. 그래서 이쪽은 양음이 되고 이쪽은 뭐가 되죠? 음양이 되죠.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러니까 결국 뭐냐? 무극이라는 말은 양음과 음양의 개념이에요. 이게 변화의 원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변별하게 되면은 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여기서 이걸 일태극이다. 이게 일태극이다. 이게 일태극이다. 자 여기에서 하나로 표현되는데 이 하나를 표현할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태극을 그릴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라 하면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어져 있다가 연선이라고 그런다 그랬고 요거는 끊어져 있다 해서 단선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단선에 연선을 한번 이어볼게요. 단선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 끊어져 있는 단선이 없나요? 그렇죠.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덮여서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죠? 요 표현은 일태극이라고 표현은 바로 무극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은 이거는 뭐다? 이것과 이것이 겹쳐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요걸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나눠보면 일태극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죠. 양이라 그랬어요. 이걸 양이다 그랬죠? 두 개의 양태다. 그죠? 두 개의 형상이다. 두 개의 모양이다. 이게 양이다 그랬어요. 이 양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요. 동정이라 그래요. 그죠? 동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양이는 무슨 운동을 한다? 동정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동정을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강하다, 이거는 또는 약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이걸 건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권이라 하기도 하고, 이거를 또 양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거를 음이라 표현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동정 운동을 하는 거예요. 즉 태극에 동정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짝짓기 운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끊임없이 동정 운동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이러하게 내려오는 것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원리 자체를 우리는 천의 기운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의 기운. 요거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거는 지의 기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에는 사상을 나타내고 사상은 다시 8개를 나타난다 그랬죠. 그 8개일 때 요거는 나에서 맨 밑에 가면 이렇게 건이천이 나오고 요거는 곤이지가 나온다라고 표현했죠. 그죠? 다음 주 시간에 자세히 또 배우게 됩니다. 그때 지금 이해 못했던 거는 또 그때 또 자세히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것은 이걸 꼭 막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구나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다음에 또 이 주역 시간이 되면 또 나와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여러분들 것이 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계속 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과 천과 지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은 동한다라고 그러고 지는 뭐? 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동하고 정하는 것은 천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과 지가 있는데 이 작용을 어떻게 하냐면 천은 동한다라고 했고 그죠? 동한다라고 했고 지는 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지는 정한다라고 천은 동하고 지는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하고 정하는 이 문제에서 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이 정이라는 거는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은
때가 될 때 무릇해서 일어나는 작용.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건과 고는 반드시 이렇게 동정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만물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지우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 부분만 천은 동한다라 그랬고 지는 정하다 그랬습니다. 자, 천은 동하고 지는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과 정의 의미에서 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동이라고 그래요. 정이라는 것은 바로 일어나지 않고 고요히 기다렸다가 그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뭐한다? 발생. 그 비로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정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작용의 법칙인데 동은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작용이고 정은 기다렸다가 그 때가 되어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이거 우리가 정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하면은 요걸 어떤 간지로 표현하면은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천간이라 표현합니다. 요거는 지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간지로 표현하면 이걸 천간이라 표현하고 이거를 지지다라고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은 천간과 지지가 있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결합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간지 결합이다라고 그래요. 간지 뭐 결합이다. 간지가 결합한다. 자, 간지가 결합을 함으로써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지가 결합을 하는데 간지가 결합을 하려면 반드시 뭘 한다 그랬죠? 동정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동정. 자,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방식에 있어서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건에서 또한 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동해서 일어나는 원칙이 있고 정해서 기다렸다가 발생하는 작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결합의 원칙, 자, 간지의 결합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통이라고 해요. 통하다라고 말해요. 통하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투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투하다. 요거는 통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둘 다 의미는 뭐냐면 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뭐 통할투라고. 요거는 뭐요? 통할통. 요거는 통할투라고 말해요. 똑같이 통하다라는 뜻이에요. 통하다. 그러면 통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 통하는 거는 요거는 어떻게 통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통해요. 이 통하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할게요. 조금 지나가면 이제 천간의 갑을 병정이 있고 지지의 자축인모가 12지가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조합을 일으키는데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양은 조합을 천간과 지지의 조합을 할 때 양과 음이 조합한다 했나요? 양과 양이 조합한다 그랬나요? 왜 그렇죠? 양과 음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합산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전기선을 연결할 때 양은 양으로, 음은 음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죠. 그렇죠? 양이 음으로 가버리면 합산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은 양으로 가요. 자, 갑으로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갑으로 이해를 하면, 자, 갑이 지지는 예를 들어서 자, 인을 한번 해볼게요.
갑인 이렇게 되겠네요. 갑인. 그죠? 자, 이렇게 갑인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랬죠? 아까? 이걸 천간이라 그러고 이거는 지지라 한다. 지지라 한다 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지는 이 지지는 사실은 이렇게 품고 있는 게 있어요. 감추고 있는 게 있어요. 지지는. 천간은 드러내기 때문에 감추는 게 없어요. 양적이고 동적이거나.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여성들은 뭐를 입죠? 치마를 입잖아요. 그죠? 치마로서 이렇게 감춘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남성들은 이렇게 딱 가슴을 열고 말이죠. 이렇게 확 달라드는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천간은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추는 게 없어요. 반면 지지는 감추는 게 있어요. 어떻게 감추고 있느냐? 여기는 나중에 이제 제대로 배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지장간이라 그래요. 지장간. 자, 한문으로 제가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한문으로 따라 써봐도 안 되면 한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걸 지장간이라 그래요. 지장간. 지장간이라는 뜻은 뭐냐? 지지 속에 뭐? 숨길장. 숨어 있는 뭐라고? 천간이다. 그래서 지장간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지지에는 뭐가 있다고요? 숨어 있는 뭐가 있다고? 천간이 있다는 거죠. 숨어 있는 천간이 있다. 여기 뭐가 들었냐면은 무병갑이라는 천간이 숨어 있어요. 지지에는 세 가지 내지 두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지지에는 반드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장간이라 한다 그랬어요. 지장간이다. 바로 이 지장간인데 이 지장간은 무병갑이라는 무병갑이라는 천간을 감추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갑은 이 갑은 이제 여기에서 띄워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갑을 여기서 지우고 지우고 자, 갑이라는 것이 이렇게 천간에 드러난 거예요. 갑이라는 게 천간에 드러났어요. 자, 이렇게 천간에 드러난 거예요. 갑은, 그러니까 천간은 반드시 뭐를 얻어야 결합이 일어나겠죠? 우뚝 설까요?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느냐? 못 내린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인자가 있어야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내려가려니까 인에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인의 지지를 갔더니 인 중에는 뭐가 들어있더라고 그랬죠? 무병갑이라고 있죠.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를 타고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갔다고요? 갑하고 내려가. 그래서 얘가 뭐예요? 뿌리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통했다. 어디로? 뿌리로. 그래서 통근이라 그래. 그래서 천간은 뭐 한다? 통근한다. 간지 결합의 원리예요. 간지 이거 중요한 거야. 매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천간은 뭐 한다고요? 지지 속에 숨어 있는 천간. 자기와 동일한 인자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갑이 인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인 중에 뭐? 갑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인 중에 갑이 아니고 병이 병 내릴 수 있다 없다? 못 내린다요. 왜 어떻게 같은 글자가 아니죠? 다른 인자. 그러면 갑은 여기 무에다가 내릴 수 있다 없다? 역시 없다. 오로지 갑은 뭐예요? 갑 또는 을. 갑 또는 을. 갑 또는 뭐? 을.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인자에만 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정확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야기가 모양은 자 이런 거죠. 동일한 종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생긴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인간들은요. 흑인과 황인과 결혼하면 애가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비유가 이상합니다만은 인간과 원숭이하고 하면 그게 나올까요? 나오게 안 나와요. 종이 이건 실험해서 안 나와요. 예를 그렇게 비유하니까 어렵구나. 그러면 저 소하고 돼지하고 하면은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더 다르게 이야기. 그러니까 비슷한 듯하지만 말이죠. 비슷한 듯하지만은 종이 다르면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게 요거는 갑이라는 종이고 요거는 병이라는 종이고 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짝에만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뭐 한다고요? 통글이라 그런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이번에는 병이 천간에 나타났습니다. 병이 쫙 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병이 천간에 나타났다라는 말은 이게 나타났다는 말은 또한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있는 거는 나타나는데 여기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병이. 얘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고 기다렸던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학수고대고 기다렸는데 짜잔 하고 얘가 나타난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동은 바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정은 기다렸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은. 그랬더니 병이 나타난 거예요. 비로소 병이 나타나.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나타나니까 짜잔 하고 어떻게 해요? 불러붙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간지가 또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런다 이게? 이거는 투한다라고 그래요. 투해. 이걸 투한다. 그래서 뭐야? 투간 그렇게 말을 해요. 이해가시나요? 이거는 자 천간에서 간에서 지지로 연결되는 걸 통근이라 하고 지지에서 이렇게 천간으로 올라가 붙는 걸 갖다 우리는 이걸 투간이라 하는 거예요. 역시 통하는 원리는 같다. 같이 통. 이래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간지결합이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간지결합.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이걸 물상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상결합이다. 누가? 담원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물상결합이다. 물상결합이다. 이라는 원리 자체를 이제 물상결합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동과 정의 원리적 개념을 이해하셨나요? 그러한 끊임없는 동정운동, 다른 말로 말하면 간지가 서로 교합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렇게 결합도 하고 또 얘네들이 이합집산도 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다음에 배우게 됩니다만 팔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팔법. 8가지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8가지 법칙, 8가지 법칙에는 이제 생극재화 형충합이라 그래요. 이제 이거를 팔법은 팔법 시간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 생극재화 형충합을 통해서 이런 간지들은 또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변화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풀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은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 이제 아직은 이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 안 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해만 하면 돼요. 이제 본 시간에서 수업을 하면 되고요. 이해를 하십시오. 자, 여기 이제 인이라는 있어요. 인. 그러니까 이제 사수에 인이 있는데 해년이 되었다. 해년이 되었다. 기해년이 됐다. 그렇죠? 이런 해년이 됐다. 그러면 해가 와가지고 이렇게 오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 여기는 2가지 방법. 수생목이라는 생의 작용이 하나가 일어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생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생의 작용도 두 가지가 있더라. 어떤 작용이 있더라? 내가 이쪽에 사주 자체에 물이 너무 많아서 이 인이 팅팅 부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인목이. 그죠? 그럴 때 물이 오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면에 여기가 말라 비틀어지려고 하고 있대 물이 와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좋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그걸 희기라 그래요. 뭐 좋고 나쁘고 이게 기쁘고 꺼리고라는 거예요. 희기라고. 그런 희기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극작용을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냐면 해와 인은 육합이라 그래가지고 합이라 그래요. 합. 결합을 해요. 결합. 그래서 인해 합이라 그래요. 인해 합. 이렇게 인해가 이렇게 모였다. 인해가 이렇게 모여서. 이게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뭘로? 목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세히 설명이 이제 이 시간에 하겠지만 이 목이 되려면 그 목이 천간에 이런 갑이 있거나 을이 있어야만 반드시 돼. 그게 없으면 간지가 결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전문용어로는 양신성상이라 그래요. 그는 결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인해가 목으로 화하지는 않아요. 화하지는 않지만 인해는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합을 한다라는 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합을 한다. 자, 부부로 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우리 김선미 입장에서는 좋은 여인을 만났으니 합이 좋은 겁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반대로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결혼을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합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합은 좋을 수도 있고 또 뭐한?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자, 이해가시죠? 이렇게. 바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나? 팔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팔법 시간에 자세하게 배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합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오 합되었다 좋네가 아니라 합되어서 망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반대로 또 이렇게 되겠죠. 충이 난다. 네? 형충회합이라. 충이 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을 명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을 나는 동네 명리라고 표현해요. 충이 났다. 아이고 당신 충 났어. 큰일 났어. 올해 큰일 났어. 작살나겠네. 뭐가 작살나? 충이 나지 않고는 그죠? 충이 나지 않고는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사막에 하나 떨어뜨려져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거는 열 수가 없대요. 딱 구조돼요. 이것을 이 안에는 분명히 물이 있으니까 사막에서 그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게 달리 방법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그래요,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돼요. 이 만약에 이 유리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걸 깨트려서 내가 그러면 갈증을 해소했나요 못했나요? 했죠.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충이라는 거는 좋은 것도 있고 뭐야?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작용이 원래가 충이 났다 그러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어떤 것은 그저 그렇고 이런 보합을 이루고 이런 등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충이 났더니 물을 얻어 먹었고 근데 저걸 했더니 어떻게 유리 파편이 손을 어떻게 됐다? 다친 거예요. 그럼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반드시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법, 즉 생극재와 형충회합이라는 말은 이런 변화의 원리지 그것이 좋고 나쁨이 아니다. 이 좋고 나쁨은 희와 기한돼서 찾는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자세히 그때 가서 공부하고 지금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이 났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어떤 일방은 좋아졌고 어떤 일방은 나빠졌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을 축일 수 있었던 그 방향이 재다라고 하고 갑시다. 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재물, 건강,
또 뭐 예를 들어서 남자 명에서는 그걸 여자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에 충이 나서 그러니까 뭐를 얻는다라는 거죠. 재물도 얻고 건강도 얻고 여자도 얻고 이런 개념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화, 그러니까 충이라는 건 하나의 변화의 법칙이라. 이해가십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이제 손을 다쳤다 그랬잖아요. 손을 다쳤다. 근데 손을 다쳤다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그거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십신으로, 육신으로 표현하면 그게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은 벌었는데 그 해에 충이 나서 돈은 벌었는데 남편은 어떻다? 남편은 좋지 않았다. 남편은 나빠졌다. 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또는 직업은 잃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내 개인으로 보면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당신은 요 해에 직업은 잃을 수는 있겠으나 돈은 벌겠네요. 라고. 그러니까, 이게 직업은 잃는데 돈을 번다. 이게 뭘까? 퇴직금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직업은 잃는데 퇴직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돈은 버는데 남편이 안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뭔데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암이 됐어. 그 암에서 뭐가 나왔어? 보험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요렇게 기묘하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팔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충이다 그러면 재밌죠? 네. 이 충이다 그러면 아이고 당신은 올해 큰일 나서 이게 동네명리야. 이렇게 풀면 안 돼. 동네명리.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충이 나면은 네, 충이 나면 어떤 것이 좋아지고 어떤 것이 나빠지느냐라는 걸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8가지가 다 8가지 넘어요. 아니, 넘는데 그 그걸 팔법에- 줄여서 팔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팔법에 그러니까 그 각 8가지 글자가 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아주 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변화의 법칙일 뿐이고, 그래서 팔법이라 그래요. 하나의 법칙일 뿐인 것이고, 그 법칙에 따라 좋고 나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이 좋아지고 어떤 것이 나빠지냐를 간에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명리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한 학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물이 왔는데 이게 독극물이야. 그럼 이거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거 죽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나쁜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판단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간지의 결합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간지 결합은 곧 동정주역의 동정운동이다라는 거예요. 동정운동을 간지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때 통근과 투간, 즉 통투원리로서 설명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해됐죠? 네. 자, 다시 그러면은 본론으로 한번 또 다시 갑니다. 그래서 동정운동이라는 데 구분하여서 이건 뭐라 그런다? 천간과 지지라고 하고 줄여서 뭐라고? 간지라고 한다.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요 글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을 지금 20분 넘게, 지금 30분 넘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됐죠? 네. 자,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간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간지는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간지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10천간의 종류라고 했네. 10천간의 종류. 자, 10천간의 종류.